자,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회사의 개요. 이게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국도화공 쿤샨 유황공사, 국도정밀, 국도화인캠, 국도케미칼 인디아, 국도첨단소재, 국도화공 닝보 유황공사. 2002년, 1990년, 1998년, 2017년, 17년, 18년 이런 식으로 국도화공 쿤샨 유황공사는 에폭시 수지 폴리올 수지 제조 판매를 하는데, 여기가 종속 회사 중에 제일 자산과 매출이 제일 높은 회사예요. 자산이 1655억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높은 게 국도정밀이에요. 국도정밀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경기도 시황 1990년 1월에 이제 설립됐고, 에폭시 수지 제조 임가공하는 데가 695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비상장 주식들입니다.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거의 100%, 뭐 50%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설립일자 존속기원. 에폭시 수지류와 폴리아미드 수지를 폴리우레탄 및 폴리올유 등 제조 판매하고 부대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1972년 2월 22일 날 설립했다. 1989년 8월 5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는 에폭시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에폭시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거 일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박, 자동차, 컨테이너 등 중방식용 도료와 도료, 제관용 도료, 이제 관들의 도료, PCM 도료, PCB 도료, ABS 수지, EMC 봉지재 등 전기 소재로도 사용되고, 복합 분야에서는 풍력 블레이드용 핵심 소재인 에폭시 수지, 풍력 블레이드, 풍력 날개가 나는 쇠로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블레이드에 제공이라고 돼 있지, 블레이드를 도료라고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날개가 통짜로 에폭시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에폭시 수지. 그러면 풍력 수혜주다잉. 오예.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응용할 수 있고, 폴리녀는 건축 분야에서 보온 단열재로 패널에 많이 쓰고, 가구 분야에서는 침대, 매트리스, 소파, 의자, 코팅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시트, 핸들, 자동차 내장재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냉장고, 보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기 이거 뭐고 머그잔이야, 이거 뭐고 머그컵, 그 보냉장 안에 열이 빠져나지 못하게 이제 단열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코팅, 접착제, 방수제, 합성 피혁, 신발, 냉동 컨테이너 등에 사용되고, 에폭시 수지 원재료 수입 판매 등을 하고 있다. 모든 계열사는 비상장 회사, 비상장. 국외에 있는 거는 세 개사가 있는데, 국도화공 쿤샨 유황공사와 국도 차이나 닝보 유황공사가 있고, 국도 케미칼 인디아 공사가 있습니다. 요게 국외에 있는 거고, 국내에 있는 거는 국도정밀, 국도하인캠, 국도첨단소재, 일도화학이 국내에 있는 겁니다. 총 7개. 이렇게 신용평가에 관한 최근 3년간 평가 상황은 한국 기업평가에서 다 다르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요런 기업도 괜찮아요. 요런 기업도 괜찮아요. 요런 기업은 이렇게 신용평가만 해주는데 돈을 받아요. 근데 이런 신용평가는 매년 해야 돼. 매년. 그래야지 뭐 신고하고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매년이 아니고 이거 분기마다 하나. 요 이크레더블도 있죠. 이런 회사 중에 이크레더블 이런 데는 마진율이 한 30-40% 됐기라. ROE가 20% 이상 되고. 그래서 보니까 A 플러스에 다 3년 동안 A 플러스. 3년 동안 A 플러스. 하나도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A 정도. 비츠로셀도 엄청 높았고, 높은 거 굉장히 많이 나. KC도 높았던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요래 돼 있고, 연역에 2008년도에 에폭시 레진 공장 준공,
익산의 에폭시 레진 공장 준공. 2009년에 풍력 블레이드용 에폭시 수지 GL 확드. 풍력 블레이드용 에폭시 수지. 풍력 블레이드에 쓸 수 있는 에폭시 수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 뭐고 예초기에 그거 뭐 이렇게 끈 같은 거 달려가지고 사람 부딪혀도 이렇게 날카롭게 막 뭐 피해 잘 안 입을 수 있는, 안 다칠 수 있는, 덜 다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도 풍력 날개도 그런 식으로 쓰지 않나 그런 것들. 그리고 2012년에 국토화학 대표 이상화 변경, 이제 경영권이 승계된 거예요. 이세 까먹었다. 아버지 이름 까먹었다. 그래서 이시창 대표로 바뀝니다. 경영권이 벌써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년간 거의 한 8년이죠. 8년간 이렇게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늘리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공장 준공 이런 식으로. 국토화학 쿤산유황공사는 에폭시 수지, 폴리올 수지 제조 판매를 하는데 2009년에 자본금 증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고, 국토정밀은 에폭시 수지 제조 인가공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의외로 매출이 지금 막 떠오르는 산이고, 그리고 중국은 인구 자체가 넘사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송원산업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있었던 것 같고, 중국이나 인도 쪽에 공장이 바로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공장이 있더라고. 국도 하인캠, 국도 케미컬 인디아, 에폭시 수지 제조 판매, 국도 첨단 소재, 국도 화공 요한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주식의 총수는 580만 주. 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580만 주만 발행하고 땡, 발행 안 한 거지. 그래서 4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1200만 주다 그러면 2배 반이 됐잖아. 150% 늘었잖아. 그러면 150 나누기 그거 4만 원 나누기 150이 되잖아. 4만 원 나누기 150% 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죠. 일부에서 얘기했다시피 서희건설이 지금 1000원인데 시총이 2000억이야. 주식 한 주가 1000원인데 2000억이야. 나누면은 뭐야? 주식 수가 2억 주야. 2억 주. 이런 식으로 수시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계속 했다는 거죠. 이거는 두산중공업도 1억 몇 중간 그렇고. 배당 지표. 단기 순이익은 전전기 18년도에 449억 원. 단기 순이익이 남았는 돈 449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351억 원. 올해 6개월치는 170억 원. 그럼 작년보다 조금 못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러냐고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가 전 산업을 굉장히 이제 침체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당금은 1,500원. 1,500원, 올해도 1,500원 될 겁니다. 1,500이면 한 3% 정도 돼. 1,500이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중요해요. 외국인 주변이 27%, 삼성전자는 한 60% 가까이 된다 그러죠. 요게 되니까 외국인 주주들은 자기들은 계속 오래 있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배당도 하면서. 그래서 에폭시 수지는 산업용 화학 소재로서 전기, 전자, 항공, 우주, 도료, 토목, 건축, 전산 분야에 이르게 필수적인 고기능성 원자재로 사용 중에 있다. 토목, 건축, 선박용은 성장세 둔화로 코로나19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토목, 건물 잘 안 짓고 건축 잘 안 짓고, 선박은 배가 안 움직였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더 수주를 안 하고 비행기도 더 수주 안 하고 이런 것들. 친환경적인 분체 도료는 가정 공업용 기계, 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 등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거는 지금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 팔리고 있다. 복합 소재 분야에서는 풍력 블레이드용 핵심 소재인 에폭시 수지, 우주항공 분야에 사용되는 응용 에폭시 수지가 사용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조선업, 건축 비중은 큰데 하계 휴가가 있는 시기, 지금 시기죠. 7말 8초가 하계 휴가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감소가 있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경영진들은 거기에 맞는 일들을 수행했다고 하네요. 거기에 맞게끔 경영 활동을 했다. 전기 전자 분야는 꾸준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었고, 국내 제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생산 라인
이전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조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물류비는 싸게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것들 뭐 땅값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설비 증가를 해외 생산 라인 이전을 통해 기업 생존 전략을 바꿨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에 공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박, 자동차 등 글로벌 경기 변동에 영향이 있고 토목, 건축 분야의 매출 비중이 크고 건설 경기 영향도 받는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건설 한 층 한 층마다 다 바른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이런 화학 경기는 확 살아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건설, 토목업, 전기, 자동차 분야가 국내 시장 최근 3년간 죽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이렇게 여기 사양 산업, 건축, 토목도 사양 나라에서 이제 건설 붐을 안 일으켰으니까. 근데 내년이나 올해부터는 조금 풀렸죠. 이제 서울 이런 거 집값 잡고 막 이런다고 이제 더 향상을 시켰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분야는 현대가 삽질을 했던 거고 지금은 또 이제 또 막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LNG 수주를 받아서 좋아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선은 LNG를 많이 수주받아 가지고 LNG 같은 경우는 본행제도 써야 되고 LNG 연료를 차게 액체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열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 CNG인가 그거는 CNG인가 LNG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을 에 들어가고 그리고 배 만들어 놓으면 다 바닷물에 이제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 막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막 쓰이고 또 시간 지나는 배는 또 다시 코팅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선업이 이제 올라갈 거다 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라 가지고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거대하고 다양한 신규 수요를 기대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ACF라는 새로운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뭐를? 에폭시를. 그리고 해외에는 딜리버리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에서 배달, 배송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있다라고 적어놨네요. 미주 시장은 셰일가스, 채굴 경제성 악화로 셰일가스에서 그 채굴해서 하는 것들이 경제성 악화로 자기들이 채굴하려고 하면 파이프가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파이프 코팅 이런 것들의 수요가 감소할 거잖아. 그래서 수요가 떨어졌다. 미국 시장은 R&D를 통해 고기능성 신제품, 친환경 바이오 제품 등의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 하더라도 R&D를 통해 가지고 고기능성 신제품, 유럽은 북유럽 현지 물류센터를 구축, 아까 했던 말이죠. 신규 거래소 노력 등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고 있고 중국 정부의 유기용제 규제 방침에 있어서 고부가 친환경 제품인 에멀전 에폭시의 견조한 판매가 유지되고 있다. 돈이 쏠쏠하단 말이에요. 당사는 세계시장에 올인, 헥션, 헌터스맨 등이 주요 공급사들과 경쟁 상황 속에서 단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품질 요구를 충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의 종합적 가치를 제공하자고 한다. 1972년부터 글로벌 넘버원 에폭시 전문기업을 넘어 최고의 화학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총 76만 통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국내에서는 약 65%그 당사 사업본부의 추정 자료예요. 이건 추정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가 65%, 금호 PNB 화학이 29%, 헥시온 코리아가 2%, 블루 큐브 케미칼 코리아가 1%. 그러면 금호 PNB 화학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네. 자, 넘어가고. 그래서 경질, 우레탄, 폴리올은 폴리우레탄 수지의 원료로서 아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함께 사용되며 폴리올에서 만들어지는 경질 우레탄이라고 있어요. 폴리우레탄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고부가가치 소재로서 자동차, 전자, 가구, 건축 등 국가 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경질, 연질, 케이스, 코팅 뭐 그런 것들로 분류되고 산업 전반에 광범하게 응용된다. 그래서 경질 우레탄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건축 분야에서 건물의 단열재, 패널, 스티로폼 형태의 LNG, LPG 가스 운반 선박에서 가스를 보관하기 위해
특수 목적의 보드 제조에 쓰이고 서핑, 인조 목재 등 생활용품이나 스포츠 레저에서도 쓰인다. 연질 우레탄은 이거는 딱딱한 거고 이거는 말랑말랑한 거겠네요. 우레탄은 가구 분야, 침대, 매트리스, 소재, 의자, 쿠션 등 자동차 시트, 핸들 산업의 내장재에 널리 쓰인다. 케이스 분야에는 산업용 코팅제, 접착제, 방수제, 합성 피혁, 신발 소울 등 광범위하게 쓰인다. 산업의 성장성으로서는 단열과 보온, 시장성, 이게 뭔 말이냐면 산업 이게 자꾸 날이 더워지고 아니면 날이 추워지고 하면은 그거 단열일과 보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제 열이 만약에 더운 나라 같으면은 에어컨을 틀면은 단열 소재를 안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열기가 냉기가 밖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 에너지를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또 단열하고, 그리고 추운 나라에서는 또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잘 안 빠져나가고 황소 바람으로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단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열과 보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남산이란다. 남극에 빙하가 얼고 있다 하잖아요. 남극에 코카콜라 사장이 누구야? 흰곰이 이제 막 보인다 하잖아. 자꾸 배가 쫄쫄 굶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전략에 대한 각국의 요구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단열과 보온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동차 분야 폴리열 수요가 급증해서 연간 평균 성장률 이상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산업으로서는 미국을 따라잡지 못해서 중국은 밀었던 게 전기차거든요. 전기차라고 뭐 칠 안 하나, 전기차라도 칠 다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이렇게 폴리올 수요가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는 폴리올 제품들이 많으니까 경질성, 뭐 연질성, 케이스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는 침체되어 있지만 조선은 지금 활발하고 있고 가구 침구는 온라인이 활발해져서 뜨고 있고, 중국 닝보시에 12,000톤, 12만 톤 규모인가? 12만 톤 규모의 폴리올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중국 닝보시에 12만 톤 규모의 이런 걸 여기다 만드는 이유는 중국 인구의 소비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죠. 인도에도 있는 거는 인도 12억, 14억, 중국도 14억. 요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물류비 이런 것도 아낄 수 있잖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열, 방수, 바닥재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계속 단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는 당사의 폴리올 수지 분야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우레탄 시장에 소요되는 베이스 폴리놀뿐만 아니라 특수 용도의 폴리올 PO 시스템 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의 노하우가 축적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국내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연구 부분도 연구를 잘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회사는 연구를 하면은 이렇게 뭐뭐 했다고 나오는데 의외로 얘는 뭘 개발했다라는 게 엄청 짧아요. 어디지 송원 산업만 해도 뭘 했다 막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했던 비치로셀도 자기들 기술 이만큼 있다고 자랑 엄청나게 했고, 다운시스도 엄청나게 많고, 또 뭐야 또 저저 파워 탑 엔지니어링 거기도 연구비 한 400억 쓰니까 그것도 엄청 많고, 하여튼 엄청 많던데 이거는 의외로 적더라고요. 사업 부분별 요약 재무 현황의 매출액은 에폭시 수지가 6,032억, 폴리놀이 226억, 엄청 차이 나죠. 거의 에폭시에서 90% 이상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6천억이고 여기는 200억이니까 에폭시에서 영업이익이 그 중에 234억, 폴리놀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판관비가 더 많이 들었단 말이지. 전반기보다 에폭시가 더 불어났어요. 당반기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불어났고 똑같고, 폴리놀은 더 떨어졌고 이래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부 거래는 이게 종속 회사들하고 거래했는 걸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뭐 하겠어요.
주요 제품 중에 에폭시 수지가 YD128이라고 하는 거고 상품으로서는 HJ20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5,646억에 매출 올리고 있고 에폭시 수지 중 상품의 합성 수지 원료가 386억 정도의 매출, 요거 합치면은 거의 6천억 정도 되죠. 요거고 폴리뇨는 전기, 전자, 도료, 건축, 접착제 등 이런 것들이 다 전기전자, 다 전기전자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거 다 같은 용도인데 내장재로 쓰이냐, 이것도 뭐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요 토목 있네, 요 토목 있네, 같이 쓰이는 게 아니야. 같이 쓰이는데 여기는 폴리뇨는 단열 위주 이런 쪽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또 뭐 에폭시 그거 뭐고 코팅하는 거 위주 막 이런 거 위주고, 그러니까 다르지만 요거는 88억의 매출, 합성 수지 원료는 137억의 매출, 이런 식으로 총 매출이 5,734억의 매출을 6개월간 사용했다, 나타냈다 하면서. 그러니까 판매 구성으로 연결 재무제표 구성으로 국내 매출이 22%, 해외가 78%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 원재료, 여기는 에폭시 부분은 재료값이 90%를 차지한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지. 재료가 90%를 차지한 게, 재료가 10% 차지해버리면 90%에서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석유 값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국제적인 수급 현황과 환율 변동, 국내 공급에 따라 수요 동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는 에폭시 같은 경우는 연간 76만 톤을 만들 수 있고 폴리뇨는 연간 12만 톤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에폭시 수지는 요게 지금 6개월 반기분이니까 이거 0.5로 곱하면 38만 톤. 근데 지금 생산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48기 요걸 나눠보니까 거의 한 61% 정도 가동했고, 공장 폴리뇨 수지는 17% 가동했고, 에폭시 수지는 올해 반기에 64% 가동했고 폴리뇨는 13%. 저때 얼마 전에 공부한 JW 생명과학 이 회사 뭐하는 회사죠? 그거 뭐고 링겔 영양수 그거 수액 만드는데 이거는 거의 공장 100% 가동, 이런 데가 거의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이빨 올라가는 거죠. 이건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상금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다. 공장이 풀로 돌아갈 정도가 아니니까. 공장이 풀로 돌아갔다는 거는 경기가 활성화가 막 건설, 뭐 조선, 자동차 모든 게 활황될 때고, 지금 코로나고 이런 거 있으니까 감안해야죠. 그래서 가동률은 65%, 15%, 폴리뇨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매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출이 3천억, 3,100억, 내수가 2,500억,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게 거의 반 6대 한 5.5대 5 정도. 그리고 요거는 에폭시 중에 HJ20V 모델은 수출이 55억, 내수는 331억, 이래서 3,800억, 380억 이런 식으로 총 5,734억의 매출이 발생되었다. 판매는 보통 국내 판매는 영업소 판매를 할 수 있고, 영업소 판매를 하는 것은 국토화학이 바로 사업소로 연결돼서 혹은 영업소로 연결돼서 실수요자를 찾든지, 아니면 국토화학이 바로 실수요자와 연결되든지, 해외 수출은 국토화학이 해외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외 고객을 찾든지, 아니면 종합 상사를 통해서 찾든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실수요자를 찾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속회사는 요거 똑같이 실수요자를 찾든지, 종속회사는 바로 이제 무역상사나 실수요자를 찾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종속회사 중 국도 화인캠은 당사와 긴밀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긴밀한, 우리말 잘 들어 이런 말이겠지. 연결 실체의 에폭시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은 주문 접수에서 출하까지 기간이 한 달 미만에 다 완료되네. 오늘 주문하면은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10월 5일 안에 거래처까지 이제 출하까지 된단 말이죠. 한 달 안에.
그래서 월별 주문형은 업체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서 별도 기재할 수주 사항이 없다. 부채 총계 일어나고, 부채가 전기 말에는 3,700억이었는데 당반기 말에는 4,897억이었어요. 그래서 빼면은 한 1,100억 정도가 부채가 증가했어요. 1,100억. 뭐 때문에 증가했을까? 요거 뭐 하나 사는 거 있었고, 원래 기업 사는 거 있었고, 또 뭐 인도 중국에 공장 짓는 거 하나 있었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신용위험 유동원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매출 채권은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게 전기 말에는 2,291억인데 올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493억. 이게 0부터 2,493억이 아니고 이거 거를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200억이 더 붙은 거죠. 물건 못 받은 거, 돈 못 받은 게 물건은 줬는데.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받을 매출 채권이 갚는 게 아니고 받는 거 물건 줘놨으니까 1년 120일 안에 갚는 게 받을 게 2,453억이나 35억이나 돼. 그래서 연결 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성 만기는 다음과 같다. 금융부채를 만기가 돌아오는 게 1년 안에 돌아오는 게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아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가져온 거. 채무는 줄 거죠, 줄 거. 1,141억이나 돼. 외상으로 가져온 게 말도 가져왔네. 전기말 작년에는 1,297억 가져왔고 작년보다 양호하다. 연구 개발 활동 연구 종합연구소에는 PU 연구팀이 있고 CNC 소재 연구개발팀이 있고 첨단 소재 연구개발팀이 있고 강화 연구개발팀이 있고 PI 연구개발팀이 있고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47기에는 105억을 썼고 48기에는 132억을 썼고 올해는 지금 75억째를 쓰고 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400억, GST 200억 정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요 어디지 얼마 전에 했던 비치로셀 한 100억 조금 못 됐는가 80억인가 거의 한 100억 한 50에서 100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윈스도 한 100억 넘었던 것 같고 윈스는 좀 많이 써야 되죠. 그거는 R&D가 생명이니까 보안이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실적이 이게 다예요. 18년, 17년, 19년 요거 한 몇 가지 없는 게 다인데 이게 뭐 이런 것만 해도 세계 1등 한다 이 말이나 2020년에는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는 고신뢰성 에폭시 경화지 개발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여 전자재료 응용 분야 매출이 증가될 기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ACF라고 하는 거 그거죠. 삼성 SDI에서 흡수한 거 일본산 제품을 대신하여 국산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 국산 그거 마켓쉐어가 10%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방청성이 우수한 에폭시 제품 경화제로 중방식 분야의 매출이 증대를 기대한 이런 것들을 쭉 당사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속회사 군도 유한공사 KDC 가장 장점이 이런 거 가장 큰 장점인 폴리머가 에폭시 수지가 서로 접목되는 KDCC만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중국 유한공사에서는 한번 보자. 뭘 만드노? 그거는 연구비가 47기면은 18년도에는 4억, 작년에는 3억 9천, 올해는 2억 6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0.1%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 PUD 수지를 개발했고 2020년 친환경 제품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요거 매출 증대하고 있고 18년도에는 자동차 및 접착제용 수지의 품질 개선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저취 저프로브 페놀, 포열 그리고 2017년에는 비이온 계면 활성용 폴리머 신제품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이렇게 이건 어디에 중국 쿤샨 유한공사에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투자 사항에 대한 결정 사항은 96년에 국제환경 경영체제 인증서 ISO 14001을 획득했고 따라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의 오염물질 발생 감소 및 자체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환경정책 관련 시행 부서가 별도로 있어 폐기물 관리 산업
안전 보건 분야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